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 작가님과 함께하는 워렌 버핏이 극찬한 이제 굿인 박사님이죠. 퓰리처 상에 비단한 굿인 박사님이 집필하신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리더십 인 터빌런트 타임스. 그러니까 진짜 지난번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진짜 넘사벽 책입니다. 넘사벽 위에 넘사벽. 그러니까 아예 넘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책은. 명저 오브 명저. 그러니까 넘사벽 위에 넘사벽이 얼마나 벽이 높겠어, 진짜. 벽이 저 무슨 바벨탑처럼 있어, 벽이. 예? 바벨탑급 넘사벽이어 갖고 오늘은 진짜 이제 재밌는 시간. 오늘은 고통이란 무엇이고 극복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고통은 진짜 일반인들의 고통이랑 레벨이 다르고 그 극복하는 수준도 레벨이 조금 스케일이 달라요. 왜냐면 레벨은 같은 영역이고 좀 차원이 달라 확실히. 그렇죠? 독서에 몰입하다 보면 공기가 달라지는 네. 느낌이 있거든요. 그 부분 읽었을 때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네 명의 주인공이 나오니까 이제 링컨부터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막 이제 여기 앞에 이제 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바이오그래피 같이 이게 전기 같은 거라서 이게 그 굿 리즌가 거기가 평가가 되게 박해요. 근데 거기서도 4점을 넘긴 진짜 대단한 거긴 책이에요. 4점 넘기 진짜 거기가 힘들어. 깨시민들이 있어갖고 좋은 책도 걔네들이 멍청하게 까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그 선비 의식이 있어갖고 그 군 리즈가 거기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참고는 하는데, 근데 거기도 그렇게 뭐냐면 4명의 대통령의 그 전기를 완벽하게 그려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존 평가는 이거 넘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5점 만점 4.7인가 4.8 4.8인가 그 다음에 4.8, 평가를 660 몇 명이 했기 때문에 평균 회기가 끝난 거야. 그렇지. 평균 회기가 끝난 그렇지. 거야. 예를 들어 하늘에 그려진 형이 5점 만점에 5점인데 그 한 명 평가에서 그건 의미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평균 회기로 완전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다 읽으셔야 되는 게 전기여서 앞에 맥락을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제 짧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링컨이 정치판에 뛰어든 다음에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거기 일리노이 주민들의 삶을 되게 향상시키려고 그랬는데 망합니다. 그게 중단이 돼서.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꿈이 무너졌는데 자기의 첫사랑인 앤 러틀리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자기의 꿈도 무너지고 사랑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가 또 강주원 선생님께서 진짜 또 이거 힙합 나옵니다. 나는 숨이 붙어 있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 이거 말을 쓰려고 숨이 붙어 있다는 표현을 수식을 잘 쓰려고. 그러니까 살아 있다 못하도 숨이 붙어 있다라는 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가 끝장나요. 지금 내 마음이 모든 인간 가족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면 이 땅에서 유쾌한 표정을 지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거 노래 가사야. 그러니까 링컨이 셰익스피어를 아예 잡고 살았잖아. 영국 광이었잖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의 슬픔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지금 내 마음이 모든 인간 가족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면 이 땅에 유쾌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만큼 졸라 괴로웠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엄청 괴로운 게 많아요. 그렇게 쭉 가다가 이제 뒤에 또 적어놨는데 진짜 이제 괴로워갖고 링컨이 하원에 들어갔어요. 하원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2년 만에 짧게 끝나요. 네, 근데 왜 끝나냐? 아까 우리가 1부에서 배웠죠? 1부 보시고 안 본 사람은 77대 6으로 노예제도를 찬성한 사람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얘가 노예제도를 찬성하니까 그러니까 노예제도 폐지를 찬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링컨이 그 상남자였다니까요. 그다음에 진짜 올고진 신념이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딸을 당한다 그랬는데 진짜 딸을 당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딸을 당해.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될 보직이 있었는데 못 받아갖고 완전 그냥 이제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래서 2년 이제 읽어드릴게요. 링컨이 연방 하원으로 재임한 2년은 짧기도 했지만 불운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 5년은 흔히 공적인 삶에서 완전히 물러난 시기로 묘사된다. 이제 링컨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랑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링컨은 이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의혹을 제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여느 때보다 열심히 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다. 이게 다 레퍼런스가 있어요, 심지어. 이 시기는 결코 그러니까 이게 하이라이트야. 잘 들으세요. 이 시기는 결코 수동적으로 보낸 시간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제 디프레션 이렇게 우울하면은 힘들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연기 좀 한 거예요.
나도 섹스피어를 끼고 살진 않았지만 폭군 읽었어 최근에. 응?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 뭐야 어디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은 이때 좀 보면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어. 끝난 거였어요 사실.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간에 아예 정치 아니. 생명이 끝나서 뭐 다음 기약할 수 없는 자기가 상황이었으니까. 마이너 오브 마이너여갖고 열심히 했는데도 약속된 보직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나도 그냥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오히려 개인 근데 수동적으로 보내지는 않았어. 이 디프레션 우울함은 가장 극에 달했지만 정말, 오히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또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성장한 시기였다. 안티프레이즈한 거야. 딱이 부분 이 챕터를 읽으면서 딱 어떤 게 떠오르냐면 신 박사님이 자주 하는 말씀 있죠. 위기는 어떻게 기회가 되는가. 그렇죠. 딱 그거죠. 네. 네. 실제로 그 시기에 링컨은 변호사로서 입지를 굳혔고 미국을 괴롭히기 시작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리더로도 올라섰다. 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별표를 쳐놨어요. 링컨이 이 시기를 보람 있게 보내며 자기 개발에 힘쓴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래서 뭐 자기 개발소 쓰레기라는 놈들 보면은 그냥 매로 처음 맞아야 돼 진짜. 그 진짜 미국 서부에서 써던 채찍으로 이렇게 진짜 그런 걸로 맞아야 돼. 아니 그게 아니면 말발굽 이렇게 지지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기 개발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뭐 정신 나간 것 같아. 자기를 성장시키는데 그게 뭐? 그다음에 여러분 자기 개발서라는 게 내가 말했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하려는 게 나쁜 거지. 이런 거는 여러분 일반화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분석한 책이에요. 엄청 좋은 자기 개발서예요. 이분이 50년 동안 리더십을 아니, 연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버드 교수인데 이 사람이 자기 개발 썼다고 이거 쓰레기라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 나간 거 같아. 정신병자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보면 읽지 마요 그런 사람은. 그다음에 이 의문의 답은 자신을 가감없이 들여다보면 냉정하게 자신을 분석하는 자발성에 있었다. 처음부터 링컨은 공동체의 기억을 남기는 역사책에 자신의 이름 남길 수 있기를 바랬. 꿈 자체가 야망이 어마어마했어. 난 근데 그게 신기해. 되게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그게 난 이해해. 나는 그래서 맞아. 왜냐면 고약간이 되게 쥐뿔도 없을 때부터 사업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가난할 때부터 막 뉴뉴식 막 이런 책 보면서 나를 미래를 알려준 책 막 이렇게 막 헛소리인 것 같은데 자기는 미래는 지금 취업해야 되는데 뭐 헛소리를 듣고 있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해할 만해. 그래서 링컨이야 링컨 고링컨. 응? 야, 뭐 이름이구나. 에이브라햄 고야. 그래. 이름도 어렵네. 그래서 남길 수 있게 바랐다. 그의 생각에 그 운명을 이뤄내려면 다양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절제력이 필요했다. 이거 전부지 뭐. 졸꾸를 말하는 그렇죠. 거야. 응? 이거 뭐래? 지속적 노력. 링컨도 우리 졸꾸러기예요 다. 응? 얘 완전 얘래. 이분 진짜 완전 졸꾸러기지. 졸벤져스야. 그렇지. 졸벤져스지. 약점과 결함을 직시하고 메타인지 높이고 실패를 반성하며 반성적 사고 자신이 지향하는 리더의 모습을 점검하는 적극성도 필요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좀 하다가 이러한 내적 성찰의 시기에 링컨이 보여준 근면성과 학구열은 젊은 학생이었더라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내가 또 별표 쳐놓고 밀적어놨거든요. 하물며 40에 이른 남자가 그랬으니 더욱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면 한국 나이로 42살일 확률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시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이. 이 시대 지금 나이로 한 사람은 50살에서 60살 정도. 이때 보면 20대 때 이미 다 어른이거든. 50살. 왜냐면 독립을 얼마나 빨리 하는데. 여기 4명이 다 20대 때 뭔가를 다 이미 했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지금의 나이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따져도 42살부터 더 학구열이 불타오르기 시작해서 우리 졸꾸러기 평균 연령이 한 38 정도 되거든요. 이제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은 게 1도 없어요. 그렇지. 대통령도 할 수 있어 진짜. 응? 근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응? 그래서 이제 공부를 5년 동안 뒤지게 했잖아요. 해냐? 그럼 그 뜻을 파악할 때까지 그는 어떤 걸 공부했을 때 그럼 그 뜻을 파악할 때까지 그 말을 머릿속에서 굴리고 또 굴렸다. 머릿속에서도 졸꾸를 한 거야. 그는 피곤해 죽을 지경까지 수학을 파고들었고 너무 짱이야. 마침내 수학 이 사람 여러분 독학 법학자예요. 독학 법학자. 마침내 그러니까 문송합니다의 전형적인 사람이죠. 문송 대선배 그렇죠? 독학 문송 대선배예요. 근데 마침내 유클리드 기하학을 거의 완전히 익혔다라고 나 소름 자랑스레 주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40 넘어서 자기 커리어가 40에 망했는데 망했고 그다음에 앞에는 어떤 시기가 있었냐. 자기가 했던 커리어가 망하고 그때 첫사랑까지 죽어요.
그 꿈이 그거- 부러진 네, 거잖아. 꿈과 인생이 부러진 그렇지. 건데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 돼서도 계속 위기야.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링컨은 여기서 마치고 와 내가 이거 진짜 빨리 하려고 했는데 벌써 10분이야. 와 미쳤다. 그다음에 이제 시어도로 루즈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입 가경이야. 시어도로 루즈벨트는 이 사람 슬픈 거는 레벨이 또 달라. 이 사람은 그냥 슬픈 게 뭐냐면은 그냥 같은 날에 엄마랑 아내가 동시에 죽어요. 살면서 이런 불운도 없을 거야 진짜. 그렇죠. 그래서 삶이 무너져요. 그냥 삶이 와르르 무너져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 첫 쪽이 그냥 그거야. 그냥 그거야. 그러면서도 그 선거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도 무너져요. 이제 여러분 좀 너무 많아. 이게 내가 적은 게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어도로 루즈벨트가 그 앞에 나오는데 되게 몸이 약해요. 천식이 있었어. 천식.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는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치판을 떠납니다. 그래서 목장에 들어가. 목장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목장이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몸의 변화는 시어도르가 소심하고 안달복달하는 자신의 성격을 극복하려는 심리적 투쟁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에 불과했다. 그도 인정했듯이 서부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회색곰부터 사나운 말과 총잡이까지 모든 것이 두렵지만 되게 무서웠겠다. 총잡이가 있어가면은. 그러니까. 느껴졌지만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굳게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천성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는 신체만이 아니라 영혼, 정신까지 단련해야 했는데 어렵고 위험한 일을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행하여 결국 의지력을 끌어올려 발휘하는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의식적 노력을 했죠. 담대해지기 위해서. 성장형 사고방식. 담력을 일종의 습관으로 키워낼 수 있었다. 그는 말을 다루는 솜씨가 평범한 수준이었음에도 반항적으로 사나운 말을 일부러 골라탔다. 이게 뭐예요? 의식적 노력을 한 거예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수준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거. 똑같은 말만 탔으면 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의식적 노력으로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루즈벨트는 훈련을 통해 얻은 자신의 대담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교훈이 되길 바랐고 위험을 마주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연습을 통해 두려움을 모르고 용감해진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다. 완전 성장형 사고방식에 이게 그래서 나중에 전쟁 때 폭발을 하지. 네. 그거는 여러분이 또 그거 뒤에 읽어봐야 돼.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야. 이 너무 많아갖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이거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이 사람 또 레벨이 달라. 이 사람은 내가 정확하게 좀 얘기해줘야겠다. 이 사람이 아들이랑 수영을 하다 그랬나? 제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겨서 웃는 게 너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뭐, 웃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는 진짜 정말 이 새끼네들 짜고 치고 고스톱 치는 건가? 진짜 이 정도로 이거 그냥 소설보다 더해. 실화예요. 소설보다 더해. 짜고 고스톱 치는 줄 알았다니까. 짜고 치는 줄 알았어 나는 진짜로. 너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이게 좀 소설이었으면 이게 너무 심했네 할 정도야. 과장했네, 심했네. 그래서 그 프랭클린이 하루는 그 냉수 마찰 하려고 자기 자식들이랑 놀다 그랬나? 되게 활동적인 사람이 하다가 맞네 두 아들 데리고 이렇게 차가운 펀딩 안에 뛰어들었어 찬물에. 근데 그냥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뛰어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걸리냐? 소아마비 걸려. 그러니까 바이러스성인가 뭐. 네, 그래서 소아마비 걸려갖고 몸이 그냥 다 굳고 인생이 끝나요 거기서 그냥. 근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거의 전신이 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는가 어디 뭐 상원인가 갔을 때 내가 뒤에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처음으로 정치연설 할 때요. 그 복귀할 때 그거를 걸으려고 막 뚜벅뚜벅 걷는데 일단 소아마비라서 못 걷는데 결국에는 극복을 하는데 막 되게 천천히 걷는데 그 장면 묘사가 나오는데 거기는 진짜 여러분 영상처럼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소아마비 걸려서 여러분 소아마비 걸리신 분들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의지의 남자야. 어떻게 돼? 자기가 치료법을 찾으려고 끝없이 치료법을 찾는 과정에서 루즈벨트는 시행착오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시행착오는 그의 뚜렷한 리더십 방식이기도 했다. 이때부터 애자이를 알았던 거야. 린 스타트업으로 했던 거 이때부터. 해군성에 근무할 때도 온갖 아이를 가혹하게 시행한 결과를 두고 어떤 아이디어를 선택한 것이 결정했고 뉴딜 정책을 시행할 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이어 실험하면서 현재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는 것을 밝혀지면 신속히 방향을 바꿔서 전형적인 애자일.
근데 애자일한데 규모는 애자일하지 않아. 뉴딜이야, 그렇죠? 응? 치료법을 찾는 과정에서 그는 전기 허리띠, 특대형 세발 자전거, 특수하게 설계된 구두 등 수십 가지의 새로운 장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기계적 문제를 해결한 장치를 직접 발명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시련을 겪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극복하려고 한 거야.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가냐? 결국에는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지금 개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금 돈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거 아닌데 거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갖고 3분의 2인가? 망가진 휴양지를 사들여요. 망가진 휴양지를 사들여서 그걸 뭐냐면은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삶을 사는 동시에 의학계 알려진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휴양 시설. 와,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진짜 의료와 메디 리조트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이거 보면서 컨텐츠 미래밖에 안 떠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루즈벨트 리더십을 연구한 프랜시스 퍼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왜 데일 카네기보다 10배에서 100배 수준이 높으냐면 그거는 데일 카네기가 되게 그때 당시 운이 좋아서 통치를 해서 뇌피셜이 넘쳐나요. 지금 근데 확인해보니까 괜찮다. 지긴 해보니 확인해보니까 맞은 거예요. 그게 그 그렇지. 사람이 막 현자가 아니라 여러 명 중에 나온 건데 이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루즈벨트 리더십을 연구한 이 사람도 다 연구자들이에요. 프랜시스 퍼킨스는 그는 어떤 결정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다른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본능적으로 파악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때가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보다 우리가 한 수 더 나아갈게요. 우리가 더 똑똑하니까. 뭐냐면 연결은 뭐 시너지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면은 선형적으로 있으면은 이밖에 안 되는데 두 개 붙이면 이게 11도 되고 100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너지란 말까지 넣었으면은 퍼킨스가 나한테 인정받을 뻔했는데 관심 없어 나 프랜시스 퍼킨스한테. 그래서 레퍼런스 60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힘들죠. 지금 취업 안 돼서 힘들죠. 막 우리 최근에 뼈한명 으스러뜨려줬잖아. 힘들어요? 여러분이 소아마비 걸린 거보다 힘들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아침에 문자 하나로 몇 억 날라갔어요. 왜 날라갔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날리니까 우리랑 B2B를 하는 대기업들이 많거든요. 예산을 반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나한테 거기에 그게 오너분이 직접 문자를 주셨어요. 왜 나랑 관계가 워낙 돈독하니까 실무자 통해서 연락해도 되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우리가 지금 외주로 개발해 주는 것도 많고 지금 되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가 요번에 너무 자기네가 긴축 정책을 해야 돼서 근데 우리가 이거 기회다. 돈이 날라갔으니까 난 기회라고 해서 고 작가님 이거 기회다. 얘네랑 관계를 재정립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다음에 우리를 얼마나 아끼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 우리는 그럼 또 여유 시간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날랐으니까 일을 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간이 사람들이 부족하다는데 그러면 이거보다 어떻게 10배 더 잘할까? 그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죠? 우리 중소기업 같이 매출 20억 30억밖에 못 내서 2억 날라가면 10분의 1 여러분 몸에서 10분의 1이 날라간다고 생각해봐요. 팔 하나 떼야 돼요.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안 쉬워요. 뭐 저랑 고 작가님이라고 맨날 하하 오호 하니까 막 재밌는 일만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직원 월급 어떻게 주지? 맨날 그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또라이 린든 존슨. 응? 린든 존슨은 그냥 계속 아파요. 아니 워낙 그러니까 여기서 또라이 왕은 우리 존슨 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짱이에요. 우리 존슨 형. 약간 사이코예요. 사이코. 근데 사이코인데 약간 이중인격자기도 하고 그렇죠. 그 이중성도 나오잖아.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그 야망과 이기적 이타주의자야. 그러니까 고 작가님 맨날 말하잖아요. 이기심이랑 이타심이랑 평행해서 못 같이 갈 이유가 없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기적 이타주의자 핵심이 그거라니까요. 이기적 이타주의를 하다가 중간에 이기심이 올라갔다가 역경을 통해서 이타심을 다시 끌어올리지. 그래서 오늘도 그 PD분이랑 우리 태피들을 얘기했는데 딱 명문구가 나와요. 뉴딜의 탕화가 돌아왔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이게 읽으면 그 전율이 일어나 전율. 그러니까 이런 역경을 통해서 이 이기적 이타주의 원래부터 이기적 이타주의였던 린든 존슨 돌아오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무슨 이거는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사람 유명할 거예요. 왜냐면 시민권법도 발효. 이 사람은 왜냐면 엄청 중요한 법들을 많이 통과시켰고 또 예산도 왜냐면 그 보통 부통령들은 쩔인데 완전 그냥 얼굴만 담이거든요.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그냥 진짜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그냥 내가 볼 때 대통령이 있으면은 퍼스트 레이디랑 부통령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응전만 하는 수준이에요. 응대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명성으로 따지면 앞에 3명 앞에 린든 존슨을 넣은 거에 대해서 의아할 사람이 있을 거라 얘기하지만 아유. 정말 배울 게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단은 대통령은 어떤 그러니까 행정을 했냐가 중요한데 그 시민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협상을 날카롭게 하는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그거 다 배워야 돼요, 진짜. 이게 딜이구나, 이게 내고구나. 예? 근데 하원 의원의 첫 출마에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에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고 곧이어 발진, 맹장염, 대장염, 위궤양, 복통 등 전형적 신경성 질환이 뒤따랐고 정치적 스트레스가 그 예민한 몸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니까 병을 달고 사셨어 이분은. 그래서 병을 달고 사시다가 이분도 또 앞에 분들이 또 인생의 선배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또 많이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하니까 어떻게 어디 가다가 또 심장마비 이렇게 집안이 예. 이 린든 존슨 집안이 심장 그 병 그게 유전이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 친척들도 뭐 아버지도 다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본인이 심장 마비가 걸리잖아. 근데 여기 자세한 건 좀 생략하고 그러니까 심장 마비에 걸려갖고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복귀도 불가능하고 뭐 대표도 못 맡을 거고 어쨌든 똑같아 끝났어 그냥. 끝났어. 그냥 린컨 끝나듯이 린든 끝났어. 존스 끝. 그 린컨보다 더 빡세게 끝나요. 더 빡세게 끝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왜냐면 왜냐면은 린컨은 자기가 뭐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한 발짝 물러서서 변호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렇지. 거고 린든 존슨은 심장마비 쓰러져서 병원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막 당대표 하나 이뤄야 되는데 심지어 되게 잘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지. 근데 어떻게 됐냐?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일어나더니 누구든지 빨리 와서 면도를 해달라고 소리쳤다. 감동적이야. 순식간에 병원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곧이어 복도에 2대의 타자기를 설치됐고 존슨은 편지를 받아쓰게 했다.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이다. 그 무엇이 그를 시체 같은 시체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데드바디였어요 진짜요. 근데 시체 같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일까? 의사 간호사가 기운을 돋우는 특효약이라도 처방한 것도 아니었고 레이디 버드의 정성 어린 간호가 결정적인 자극자가 된 것도 아니었다. 존슨에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이래서 졸끄러기 커뮤니티가 중요한 거예요. 부려넣은 것은 걱정과 사랑을 담아 건강을 회복을 바라는 4,000통이 넘는 편지야. 와 4,000개 이메일로 나는 무서운데 근데 대응이 더 대응이 더 웃겨. 얘는 나랑 비슷하다니까요. 이분은 자꾸 얘래. 나도 이랬을 것 같아. 나 똑같아. 나 똑같아 너랑 똑같아. 하는 게. 리디의 기억에 따르면 그는 그 편지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 편지들에 파묻혀 지냈다. 마침내 그의 방에 편지를 다 보관하지 못할 정도로 편지가 밀려. 그게 4,000통이니까. 응? 그가 누울 공간도 없었다. 그 편지들은 모두가 린든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여겼다. 존슨은 우쭐해졌고 또라이잖아요. 우쭐해졌어 여기서. 그 사랑이 보답하겠다는 열의로 확 올랐다. 심장마비 걸려서 쓰러진 사람이. 항상 지역 구민의 요구에 즉각 대응했듯 이번에도 모든 편지에 일일이 답장하는 심장마비 쓰려서 병상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정치 인생 끝났다 그랬는데 대응을 시작을 해요. 그들은 어떻게 인연을 끊을 놓고 그들과 어떻게든 인연의 끈을 잇고 싶어했다. 속기사들이 병원의 복도에 배치됐고 타자기는 쉴 새 없이 타닥거렸다. 베다스다 해군 병원 17층은 분주하게 일대 없는 것을 돌변했다. 그렇게 편지를 쓰느라 존슨은 우울증에 빠질 틈이 없이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생명을 구하는 수열이 그렇듯 존슨의 기호를 되살려낸 것은 답장 쓰기였다. 우리 글쓰기의 위력 배웠죠? 정서명명하기도 배웠고 다 나와. 그 다음에 커뮤니티 중요성. 그러니까 내가 왜 졸끄러기 커뮤니티를 어떻게든 커뮤니티까지 플랫폼까지 개발을 하려고 그러냐. 최근에 우리가 뼈 한 명 갈아버리니까 그 친구가 댓글로 달았어요. 근데 거기 되게 냉정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이 친구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리니까 이게 진정한 커뮤니티라는 거야. 뭐 맹목적인 비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응원도 있고 칭찬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차가웠지만 그 친구에게 필요한 비판도 있고 관련 분야 소방 분야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이 소방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줬어요. 전기쟁이는 소방쟁이한테 이걸 넘겨서 전기랑 소방은 다른 거라고. 너무 훌륭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화 됐을 때 이 공동체가 얼마나 훌륭하게 발전을 할까. 그다음에 이렇게 린든 존슨이 정말 힘들었을 때 4,000개 편지로 위로를 받듯이 누군가 힘들 때 우리 졸꾸러기 커뮤니티를 함께 해낼 수 있다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힘이 좋냐면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뭘 하듯이 수혈이 그렇듯. 그렇지. 그러니까 편지가 피가 된 거야. 피가 된 거야. 자, 피가 합쳐지면
형제지. 그렇지. 형제지. 그러네. 음. 이거 간지나는데? 좋아. 피를 나눈 형제가 된 거야. 그렇지. 여러분 진짜 이게 이 사람들 고통 봤죠? 그다음에 역경을 극복하는 것도 봤죠? 여러분 이 정도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대통령 수준으로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도 오늘 위기를 겪었다니까요. 제가 오늘도 제가 가는데 우리 커피 미약 가서 커피 사 마시면서 그 사장님들이랑 친하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쌍둥이 자매분이 하는데 제가 말하면서 이 시기에는 버티셔야 된다고.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래서 최대한 아끼고 버티고 사력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버티면서 그거 내가 그 위기에 있다는 걸 잊으셔야 된다고. 그게 되게 모순적인 말이지만 행동은 그렇게 해야 돼. 그걸로 왜냐면은 거기서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얻는 게 없다는 그렇지. 거야. 그러면은 일단 긴축을 한다는 거 결정된 거니까 이 뉴스에서 언젠가 알려줄 거고 손님이 회복되는 건 보일 거야. 그러면서 오늘은 그래도 한 잔이라도 더 팔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버텨야지. 거기서 내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은 한 잔 더 팔릴 것도 안 팔리고 한 잔 더 실수할 거고 그때 그다음에 손님 없으면 또 시간 생긴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끝났을 때 내가 어떻게 준비가 돼 있을 건가? 어떻게 끝났을 때 프로모션을 할 건가? 그다음에 뭐 배달 서비스는 할 수 없나? 여러 가지로 그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항상 위기는 여러분 기회가 됩니다. 근데 뭐 다시 한번 제가 근데 고약관이 아까 위기는 기회고 기회는 위기예요. 왜? 기회를 놓치면은 그게 바로 손실회피 편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3배 고통스럽다니까 2.5배 정도. 여러분 손실회피 편향은 전 세계적으로 때려보면 한 2배에서 3배가 고통이 똑같은 기쁨의 사건과 슬픔의 사건이 있으면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고통이 2.5배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 거 읽으면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주는 겁니다. 네? 소설보다 더 재밌어. 소설보다 더 재밌고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대통령이라서 한 거는 인간관계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거 이상의 인간관계는 없어도 대통령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저는 자료도 많고 사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도 프랙탈이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심지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고 작가님도 저도 오늘도 아내한테 더 잘해야겠다. 예? 아내한테 잘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별반 다르지 않다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진짜 이 혼돈의 시대에 진짜 영웅의 탄생이라는 말도 좋고 혼돈의 시대에 진짜 능력의 혼돈의 시대 생존력 그런 말도 좋은 것 같아요. 혼돈의 시대 진짜 그다음에 능력의 생성 뭐 이런 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 책은 안 읽으면 여러분 평생 후회할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 3부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빨리 한다고 이번 편은 빨리 한다고 했는데 27분이거든요. 정확하게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이게 레퍼런스 포함해서 700쪽이 넘을 거예요. 712쪽인가 그런데 제가 딱 이 책에 지금 한 70분의 1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100분의 1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100분의 1. 왜냐면 7쪽 이상은 안 읽었으니까. 이거 빨리 읽을 수가 없는 게 없어.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 주옥 7쪽이 안 같은 돼서 거 많아. 왜냐면 그다음에 이 맥락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개쩔어요, 진짜. 꼭 읽어보시기 밑줄을 바랍니다. 반을 더 친 거 같아. 그다음에 이제 3장도 기대하셔도 좋은 게 왜냐면 제가 데일 카네기 어떻게 전도 많이 했는데 데일 카네기 안 읽으셔도 된다고 내가 말할 정도. 이제 데일 카네기 읽지 마세요. 너무 올드하고 사례가 이거보다 연구가 너무 약해요. 예? 너무 연구가 약해 이거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약해갖고 이게 보면은 1, 2부는 딱 진짜 퓰리처상 작가의 능력치를 보였다면 이 그 3부는 그 하버드대 교수로서 50년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역량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게 그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 책의 그 인간관계론에 대한 그 수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인간관계론을 읽을 바니 3장만 10번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달라요.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3장에서 알짜배기를 여러분이 또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 몇 개 뽑아갖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